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의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시죠. 근로자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 방법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충충충 가해는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써드릴게요. 가에는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답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 뭐뭐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를 할 것. 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를 할 것. 자, 2번.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자, 3번. 충전부는 자, 여기서 보면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그래서 암기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기법입니다. 가에 는이는 암기법입니다. 가에는. 이 암기법을 해서 1, 2, 3번을 외우시면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4번,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이것도 약간 상식적이죠. 당연한 거겠죠. 5번,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에 설치할 것. 이것도 맞죠. 이게 지금 전주랑 철탑 위에서, 생각해보세요. 전주랑 철탑 위에서 일반인이 전주나 철탑 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그럼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접근할 우려가 없죠. 관계 근로자인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스카이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저렴 고속차를 탄다든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4번, 5번은 조금 더 외우시기가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원동기, 회전축 등 위험 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1번은 덮개고요. 자, 2번 같이 써보죠. 울입니다. 울. 그 3번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그리고 건널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공장 설비 배치 3단계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앞 글자를 따라 암기법, 지건기가 있죠. 지건기 암기법입니다. 배치,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기라고 외우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철거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단위가 중요한 문제네요. 자, 1번 풍속. 뭐뭐 이상인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0m/s 이상인 경우. 자, 강우량 1mm per hour이죠. hour 이상인 경우. 강설량 1cm per hour 이상인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우량은 1mm입니다. 강우량 1mm고 그 강설량은 1cm입니다. 1cm. 이 차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풍속은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1mm per hour인 경우, 강설량은 1cm per hour 이상인 경우입니다. 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 다른 코멘트는 달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인 A 공장에서 작년에 재해자 수 60명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 사망이 2명, 나머지 근로 손실일수가 1,200일 이상 발생하였다면 A 공장의 연천인류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연천인류는 자, 오른쪽에 다 이제 식을 보시면
연철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재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근로자 수 1,500명이죠. 그럼 1,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60, 재해자 수기 때문에 작년에 재해자 수 60명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60명은 60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시면 답은 4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위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사망이 2명, 근로손실이 1200 이런 거는 페이크죠. 헷갈리게 하기 위한 패턴이었고, 연철인율은 딱 계산 공식대로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의 3승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휴먼 에러의 스와인의 심리적 분류와 원인에 대한 분류의 종류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심리적 분류 먼저 보시죠. 저희 똑같은 말입니다. 누락 오류, 생락 오류, 그리고 많이 쓰는 오류죠. 부작위 오류입니다. 부작위 오류. 자,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부작위 오류. 2번. 수행 오류, 실행 오류. 여기서 글자 하나 빠지면 됩니다. 부작위에서. 자기 오류입니다. 자기 오류. 자, 그리고 3번은 순서 오류입니다. 순서 오류. 그리고 나머지 시간 오류, 과잉 행동 오류. 역시 과잉 행동 오류도 역시나 똑같은 말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자, 그 2번. 원인의 레벨적 분류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1차 오류, 그리고 2차 오류, 그리고 지시 오류입니다. 지시 오류. 스와인의 분류는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리적 분류를 먼저 외우시고 원인의 레벨적 분류를 따로 외우시는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세 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내가 외우기 편한 말을 선택하셔서 외우시고요. 자기 오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기 오류 말고 수행 오류를 외우셔도 되고 실행 오류를 외우셔도 됩니다. 왜?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과잉 행동 오류도 역시나 불필요한 행동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공기압축기, 원심기, 그리고 얘가 있죠. 예초기, 그리고 금속절단기, 그리고 지게차.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랩핑기. 기로 한정한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라고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던 문제이지만 답은 6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뭐를 제외하라고 하겠죠. 공기압축기, 원심기 제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 2번은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 밑에 3, 4, 5, 6이 들어가야겠죠.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그 가로 열고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최대한 많이 외워놓으시기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연삭기 덮개의 시험 방법 중 연삭기 작동 시험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긴 하네요. 자, 연삭 가로 내용이 숫돌이겠죠.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2번.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그리고 워크레스트죠.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답은.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크게 잘 다른 코멘트 안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제가 시험 쳤을 때도 나왔던 문제네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를 채우시죠. 자, 경사가 15도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죠.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죠. 7m.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당 부분은 필기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필기 때 봤던 문제라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문제도 지금 요 방법대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경사가 15도, 수직계행은 15m에서는 10m, 건설공사의 높이는 8m에서는 7m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산업안전보고법령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의 종류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1, 2번을 외우기가 제일 편하겠죠. 자,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그리고 3번은 도매, 소매시설입니다. 도매시설. 4번,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 그리고 5번, 차량 등의 운송설비입니다. 차량 등의 운송설비. 6번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 및 사용 설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우기 쉬운 거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매, 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짧게 외울 수 있는 걸 빨리 외워 놓으시고 나머지 거는 이제 말이 좀 길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이런 것도 역시나 이런 부분을 뒤로 빼버리고 일단 외우기 쉬운 1, 2, 3, 5번을 먼저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역시나 또 제가 시험 칠 때 나왔던 문제네요. 보고 안정 인증 고시상 사용 장소에 따른 방독 마스크의 송급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죠. 고농도이기 때문에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이죠. 1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것. 3번.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입니다. 18%. 18% 이상입니다. 이상.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 격리식이죠. 격리식, 직결식. 직결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 격리식 있고 전면형 직결식이 있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산업안전 기사 작업형 영상 보시면 그 차이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분리부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4가지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2회차에도 나왔어요. 2024년 2회차. 제가 영상을 거꾸로 찍고 있다 보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그 2번. 저장 용기의 재질입니다. 그 3번.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그 4번. 주위 온도와 압력입니다. 주위 온도와 압력. 그래서 암기법은 주가 됩니다. 암기법.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문제는 그래도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 분리부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 문제도 2024년 2회차 때 나왔던 문제니까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잘 많이 봤던 암기법이죠.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한다고 하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암기법. 산산산 직직이 나왔네요. 자, 1번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죠.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번 직이죠.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자, 직무 스트레스 예방이죠.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중요한 거는 2023년 9월 27일부로 법안이 개정된 게 있죠. 여기서 추가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6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암기법을 어떻게 외우면 되냐? 직에 추가가 되는 거죠. 위가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외우면 좋습니다. 직위. 직위. 왜? 마지막 위험성 평가가 다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무조건 6가지 외우면 됩니다. 특히 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2023년 9월 27일부로 들어갔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워놓으시 좋아요. 그리고 외우기도 편하잖아요. 위험성 평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파괴 검사의 실시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제 보시죠. 사업주는 고속 회전체, 회전축의 중량이 땡땡 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땡땡 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 안에 내용은 중량은 1톤입니다.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회전 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제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 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현직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플랜트 현장에서는 비파괴 검사를 자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 부분에 대해서 용접의 비드라고 하죠. 뭐 다른 말로 용접똥이라고도 하는데 용접 비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용접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뭐 불량 여부는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인 겁니다. 그 말은 비파괴 검사를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파괴, 때려 부수지 않고 검사를 한다. 비파괴,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부 안에 보기 위해서는 용접된 거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다시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018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버전이죠. 몰아보기 영상편을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항상 노력하고 도와드리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조건에 관련하여 다음 가로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답안 보시죠. 1번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이죠.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자, 2번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번 비상구의 너비는 땡땡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땡땡 이상으로 할 것. 자, 비상구의 너비는 0.75m입니다.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1번 문제 보시면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출입구에서 같은 방향에 있으면 다른 근로자와 부딪히기 때문에 비상구라고 하는 건 빠르게 탈출해야 하는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랑 같은 방향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상구의 너비 역시나 이 기준이 지켜져야지 사람이 통과할 때 걸리지가 않습니다. 몸집이 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으로 할 것이라고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죠. 2배가 넘고 4톤이 넘는다고 하면 4톤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에 해당하는 등 분포 정하 중이죠. 등 분포 정하 중에 견딜 것. 3번.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지정하는 높이 기준의 이상일 것. 좌식은 0.903m이고요. 자, 입식은 1.88m입니다. 좌식은 앉아서 앉는 거고요. 앉는 거. 앉는 모델. 입식은 서서 하는 거 있죠. 서서 운행하는 모델입니다. 입식은. 지게차 보면 앉아서 하는 모델 있고 서서 하는 모델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부터 보시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땡땡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땡땡은 뭐다? 취간입니다. 취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역시나 취간입니다. 취간에 가장 가까운 주간이죠. 주간마다 안전기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3번. 나죠.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 땡땡과 땡땡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다? 발생기죠.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입니다. 가스 용기. 자, 해당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해당 문제의 가로 아래 내용은 잘 외워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구조 기준 3가지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가스가 누출될 때에는 가스가 어떻게 해야 한다? 정체되지 않아야죠.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자, 2번.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자, 3번. 벽에는 역시나 불연성이죠.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자, 해당 문제의 암기법도 있죠. 가지벽입니다. 가지벽. 암기법. 해당 암기법 말고 여러분들만의 암기법을 만드셔도 돼요. 일단 제가 추천드린 거는 가지벽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가스가 누출될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번은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번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법은 가지벽입니다. 가지벽.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면 안 되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사할 것.
2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을 유의하죠.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3번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뭐죠? 감시자를 배치해야겠죠.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4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5번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역시나 이것도 현직에 있는 다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 제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장면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영상을 보시면 지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작업자가 골고루 분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편심이 발생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해당 지금 기기국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해당 부분에 들고 있는 지금 포장, 지금 청소기 같은 게 있죠. 이게 바이브레타입니다. 바이브레타. 진동을 울리게 하여서 콘크리트가 잘 퍼질 수 있도록, 콘크리트 한쪽에만 다 쌓여버리면 그럼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 하중이 실리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브레터를 이용해서 진동을 이용해서 그 콘크리트를 분산시키는 장비입니다. 자, 영상 보셔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고요. 바이브레터로 계속 콘크리트 퍼지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 이 부분은 잘 아는 암기법이죠. 건주화라는 암기법에 있는 크레인 사용 시작 전 점검사항입니다. 건주화. 자, 같이 답 적어 보시죠. 자, 1번. 권은 권가 방지 장치죠. 권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자, 2번. 제가 영상도 있죠.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또 3번.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죠. 자, 쇼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츠 영상. 그리고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사진을 보시면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인 사진입니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네요. 자, 1번 정기교육이 되겠네요. 정기교육. 또 2번 많이 하는 교육이죠. 자, 특별교육. 또 3번 채용식 교육입니다. 채용식 교육. 그 4번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그 5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현직에서도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외워놓으시면 현직에 가셨을 때도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사망자가 땡땡 이상 발생한 재해. 2번.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땡땡 이상 발생한 재해.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땡땡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자, 4번을 같이 써보시죠. 자, 중요한 건 사망자가 1인 이상. 무조건 한 명이라도
그건 큰 사고가 되겠죠. 2번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입니다. 2인 2명 2인 이상 발생한 재.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입니다. 10인 이상.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차이를 잘 봐놓으셔야 돼요. 사망자는 1일, 3개월이는 2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인이다 라고 숫자에 대한 차이를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문제가 2024년 1회차 때도 나왔습니다. 2024 1회차.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해당 안전보건 표지는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1번 먼저 보시죠. 자, 1번은 화기금지라는 안전보건 표지입니다. 화기금지. 2번 폭발성 물질 경고네요. 또 3번 부식성 물질 경고입니다. 그리고 4번 고압 전기 경고죠.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네이버 카페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자료입니다. 안전보건 표지 신기반기 버전으로 만들어진 깜지 노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몇 번 쭉 써보시면 안전보건 표지는 전부 다 암기가 가능하십니다. 그거 꼭 봐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보기의 위험점의 정의를 안 맞은 위험점 명칭을 쓰시오. 자, 땡땡.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운동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땡땡. 회전 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운동이 없는 고정 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 그리고 땡땡의 회전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점입니다. 자, 1번 같이 풀어보시죠. 1번은 협착점이죠. 협착점. 또 2번은 끼임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접선이라고 되어 있죠. 접선 물림점입니다. 접선 물림점. 해당 위험점 명칭에 대해서 저희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실기교재에 보시면은 그림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림을 잘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전로의 전압에 따른 절연 저항치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필기 때 많이 보셨죠? 필기 때 외웠던 내용인데 이게 실기에도 이어집니다. 자, 표를 한번 작성해보죠. 셀브 및 펠브 DC 시험 전압에 몇 볼트냐? 1번은 250볼트죠. 그리고 펠브 및 500볼트 이하 500볼트. 그리고 절연 저항은 뭐다? 1.0 메가옴이죠. 그 3번에 500볼트 초과일 때 DC 시험 전압은 1000볼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볼트가 써져 있지만 제가 메가옴이랑 볼트를 썼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단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예요. 단위. 진짜 시험장 가셔서 해당표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250만 쓰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1.0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도 역시나 1000만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평소에 단위에 대해서 계속 봐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단위 강조드리는 거예요. 단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인간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할 경우 활용되는 원칙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암기법은 조국평입니다. 조국평. 암기법,
조국평입니다. 자, 같이 써보시면 조는 조절식 설계, 2번은 극단치 설계, 그리고 3번은 평균치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평이라고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조국평, 조국평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거리가 20m일 때 음압 수준이 100dB이다. 200m일 때 음압 수준을 계산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교재에 있는 해설대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밑에 보이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해야겠지만, 자, 읽어볼게요. 데시벨2는 소음으로부터 데시벨2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데시벨을 의미하고, 데시벨1은 소음으로부터 데시벨1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데시벨을 의미한다. 더불어 로그는 상용록으로 밑이 10임을 알고 풀어도 되고, 계산기에 넣어줘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데시벨2는 데시벨1-20 곱하기 로그 가로 열고 D1분의 D2 가로 닫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죠. 100m라고 100dB에 나왔잖아요. 그럼 100-20 곱하기 로그죠. 조건은 계산기 나와있죠. 로그분의 D1 20이죠. 20m라 했기 때문에 20분의 200m일 때니까 200이 들어갑니다. D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당 공식대로 공학용 계산기에 대입해 보시면 80dB이 나오는 겁니다. 80dB. 근데 혹시라도 시험장 가셔서 dB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단위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근데 dB라고 안 써져 있다. 그러면 단위 쓰셔야 돼요. 80만 쓰시면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위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보시라고 내가 강조 드릴게요. 계산 문제에서도 물론 풀이식도 중요하지만은 답에서 단위를 적어야 되는 답안도 있고 단위를 적지 말아야 하는 답안도 있습니다. 그런 답안의 차이는 지금부터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외워야겠지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 문제 C급 풀어놓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잘 체크해 두세요. 그 계산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다. 계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잘 푸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표는 강전자식 방호장치의 형식에 적합한 강축의 범위를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A, B, C가 있습니다. 형식의 구분에는 A, B, C가 있고요. 자, 강축의 범위 같이 풀어보시죠. 12 강축 이하가 됩니다. A는 12 강축 이하. 그 B는 13에서 56 강축. 이건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미만. C는 56 강축 이상이 됩니다. 이상. 이 부분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하나씩 체크해보죠. 12강축 이하는 12강축은 A는 이하고요. 그리고 B는 13에서 56강축 미만이 되는 거고요. C는 56강축 이상이 됩니다. 이하, 미만, 이상 다 틀립니다. 12강축 이하, 13, 56강축 미만. C는 56강축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하, 미만, 이상을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해당 부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18년 2회차 해설 강의 끝이 납니다. 2018년도 2회차는 좀 어찌 보면 조금 단순한 암기 문제가 많았던 회차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짧게 찍을 것 같네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와드리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답안 보시기 전에 이 해당 답안은 상식적인 면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면. 자,
답 보시죠. 자,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둘 것. 상식선에서 들어가는 말이죠. 자, 2번.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높이의 2배입니다.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3번.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4분의 1 이상. 그리고 3분의 1 이하입니다.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즉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겠죠. 분수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서 1, 2번의 답안을 보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죠.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고, 당연한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대피로랑 대피 장소를 미리 정해놔야겠죠. 그 2번,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는 나무로부터 해당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자, 여기 보시죠. 나무가 1m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 곱하기 2라고 했죠. 그럼 즉 2m 거리 내에서는, 2m 거리 안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굴러 자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나무가 구르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다른 공정과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2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답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시고, 3번의 문제는 그거 이해를 못하겠다면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부탄 C4H10의 화학 양론식을 적고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의 값을 계산하시오. 단 부탄의 폭발 화한은 1.8 볼륨 %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최소 산소 농도의 계산식은 폭발 화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 기체의 몰수입니다. 우선 화학 양론식을 구해야겠죠. 화학 양론식은 C4H10 플러스 6.5O2 4CO2 플러스 5H2O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가 모르겠죠. 자, 화학 양론식을 구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화학 양론식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제가 적어 놨고요. 자, 보시면 CM이라고 되어 있죠. CM에는 4가 들어갑니다. HN에는 1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M에는 역시나 여기도 그대로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4가 들어가고 N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M에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4가 들어가고요. 또 2분의 N이죠. 역시나 여기도 10이 들어갑니다. 그 해당 식을 쭉 풀면 그대로 여기 나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 더하기 4분의 10은 이건 뭐다? 6.5가 되는 겁니다. 계산식이. 자,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린다면 부탄에 대해서 항상 식이 나왔거든요. 부탄에 들어가는 O2의 값은 6.5다라고 기억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당 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해당 식은 필기 때도 나왔던 계산 문제입니다. 다만 필기 때는 우리가 25%의 확률로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실기는 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탄에 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부탄의 O2의 값은 6.5다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 이 부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헷갈린다면 자, 밑에 계산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6.5가 헷갈린다. 그러면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3이 되는 거죠. 두 배 값. 4가 아니고 8이 되는 거고요. 왜 곱하기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10도 역시나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로 했을 때 10이 되는 거고 4 곱하기 2로 했을 때 8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식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폭발 하한계를 구해야겠죠. 자, 폭발 하한계의 식은 뭐죠?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 기체의 몰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폭발 항해값 주어졌죠. 1.8 볼륨%. 그럼 1.8 곱하기 연료의 몰수 1이죠. 1. 1분의 산소 기체 몰수 6.5. 6.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 볼륨 %가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단위 중요하겠죠. 단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한다면 똑같습니다. 1.8 곱하기 2분의 13 역시나 11.7 볼륨 %.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해당 계산 문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해당 문제는 지금까지 부탄에 대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부탄은 6.5다라는 거를 암기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부두 암벽 하역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역시나 이것도 상식적인 면이죠.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명이 비춰져야겠죠. 그리고 2번.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외워주십니다. 90cm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3번.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간부는 없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설치하는 거죠. 작업평에도 자주 나오는 거죠.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겠죠.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위험한 부분에는 난간이나 울타리 등으로 뭔가 방호 조치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난간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부두, 암벽, 하역 작업에 나오는 암기법은 작부육입니다. 작부육. 암기법 적어드릴게요. 작부육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저희 여기서 아주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저 신기방기만의 암기법. 자연산 파커니 공식 본인신고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부터 들어가야겠죠. 자부터. 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연사기 및 연마기. 그 산이죠. 자, 산 들어갈게요. 산은 산업용 로봇. 그 자연산 파죠. 파는 파쇄기 혹은 분쇄기. 컨은 컨베이어고요. 그리고 공입니다. 공. 파커니의 공. 공식 혼인신고의 공이겠죠. 공작기계. 식품 가공용 기계. 혼합기. 인쇄기. 그리고 마지막 신을 띄워놓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설비의 종류에는 암기법은 자연산 파커니가 공식 혼인신고를 하였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저도 자연산 파커니가 정말 공식 혼인신고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안전대, 2번은 안전하, 3번은 안전장갑입니다. 안전장갑. 그리고 방진 마스크, 그리고 또 방이 나오겠죠. 방독 마스크, 그리고 송기 마스크입니다.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신출 문제가 있죠. 24년도 1회차와 24년도 2회차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해당 문제에 대한 신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신출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 패턴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을 24년도 1, 2회차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공사 작업 중지를 해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18년도에 또 한 번 나왔던 문제네요. 또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풍속 보시죠. 10m per 세커 이상인 경우, 자, 강우량 1mm per hour 이상인 경우, 자, 강설량 1cm입니다. 1cm hour 이상인 경우. 자, 제가 항상 말하죠. 풍속은 안 틀려요. 근데 강우량과 강설량에서 중요한 건 1이 아닙니다. 1mm와 1cm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mm와 1cm 외우실 때 무조건 단위를 외우셔야 돼요. 풍속은 10m per second, 강우량은 1mm per hour, 강설량은 1cm per hour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개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달비개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와이어로프를 4가지만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와이어로프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번 보시죠. 자, 1번 꼬인 것입니다.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이죠. 열.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또 5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이건 틀립니다. 7%입니다. 7%. 공칭 지름 나오면 7%다. 공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공쳤다 7%. 자,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손의 수가, 이건 몇 프로다? 10%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7%, 10% 차이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공칭 지름은 공쳤다. 공쳐서 오늘 7% 마이너스 받다.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끊어진 소손의 수는 10%다. 10% 이상인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암기법 먼저 보시죠. 암기법. 감정 정행입니다. 감정 정행. 감정이 정속도를 유지한다. 감정은 정속도로 쭉 간다. 감정 정해. 우리는 부부싸움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지 기능. 정보 보관 기능.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행동 기능입니다. 행동 기능. 그래서 유부남이나 유부녀이신 분들은 좀 더 재미나게 외울 수 있겠죠. 감정적에. 우리의 감정은 정속도로 쭉 간다. 우린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 안 한다. 감정은 정속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여는 국소 배기 장치의 덕트의 설치 기준입니다. 덕트의 설치 기준.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작업형도 똑같게 나와요. 작업형도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영상을 보지 않고 법령을 바로 작성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왜 그러냐면 길이가 길고 굴곡부의 수가 많다 보면은 배기장치가 덕트에서 뭔가 이제 나쁜 공기를 쭉 빨아야겠죠. 쭉 빨아야 하는데 이게 뭔가 복잡해 버리면은 그 나쁜 공기가 나가는 배관이 조금 뭔가 불안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짧고 굴곡부의 수도 적어야 합니다. 그 2번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라고. 맞죠? 청소하기가 쉬워야겠죠. 청소하기 복잡하면 뭔가 손이 잘 안 들어가고 하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덕트 내부의 오염 물질이 쌓이지 않아야겠죠. 자,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유지할 것. 오염물질이 쌓이면 좋은 게 아니겠죠. 오염물질이 잘 안 쌓이게 해야겠죠. 자, 4번. 연결 부위 등은 연결 부위에 외부 공기입니다. 외부 공기.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또 막 섞여버리겠죠.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접속부의 안쪽입니다. 안쪽.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안기법문화 가청덕연이라고 합니다. 가청덕연.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청덕연, 안기법 가청덕연입니다. 이 부분으로 잘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덕트랑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죠. 그 문제는 신기만기 산업안전기사 책에 집필이 되어 있고 해당 문제 다음에 바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덕트랑 비슷한 문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도 꼭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해당 문제는 조금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왔던 건 뭐냐면 이 문제 말고도 더 가져왔던 거. 원래 나왔던 기출보다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 왜? 어떤 게 또 추가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보시죠.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 그건 뭐다? 투사입니다. 투사. 2번 나죠.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그건 뭐다? 동일화입니다. 동일화. 다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이거는 뭐다? 모방이겠죠. 모방.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한다. 그건 뭘까요? 보상입니다. 보상.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 뭘까요? 합리화죠. 합리화.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한다. 그건 뭐죠? 승화입니다. 승화. 기존 기출에서보다 지금 내용을 더 가져왔습니다. 왜? 어떤 게 추가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6가지는 꼭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참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사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입니다. 자, 승작비작이라는 암기법이 있죠. 승작비작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보시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번,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그리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이거는 지워야겠네요.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자, 2번 답안을 보시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뭐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뭔가 애매할 때 있어요. 뭔가 길이가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죠. 받침대 혹은 사다리를 사용하여서 연장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임무들이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관리자분들이 잘 체킹하셔야 합니다. 3번. 자,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다?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겠죠. 항상 최상부에는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난간. 4번.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얼마다?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승작, 비작이 되는 겁니다. 5번, 이동식 비계의 바퀴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혹은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이동식 비계에서 바퀴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아웃트리거 설치되어 있으면 어떤지 제가 잠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자,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모델입니다. 아웃트리거 설치해야 이 해당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제 대조로 고정되는 사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를 사용할 경우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를 4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죠. 가습, 도가 들어가겠죠. 보존성 재료를 사용. 2번 대전 방지제 사용. 4번 제전기 사용입니다. 제전기 사용. 5번은 접지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가도 대제접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가도 대제접. 이렇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가도 대제접. 가습, 보존성 재료 사용, 대전 방지제 사용, 제전기 사용, 그리고 접지.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많이 봤던 문제죠. 자, 바로 풀어보시죠.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 여기서 중요하죠.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3번. 원인 연계의 법칙.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연계. 4번. 대책 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대책 선정.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해당 4원칙도 암기해 놓으셨겠지만 해당 4원칙에 대한 뜻을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뜻은 거의 이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외우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시스템 위험성 분류 위험 강도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시던 문제입니다.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암기법. 파기한무라는 암기법이 있고 파위한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1단계 파국적. 2단계 위기적. 3단계 한계적. 4단계 무시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파위한무라는 게 있고요. 그 반대로 파기한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파위한무, 파기한무. 뭐든 간에 외워서 내가 쉬운 걸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2018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해 노력하고 도와드리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